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분꽃나무 앞에 이렇게 산이라고 하는 산분꽃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꽃나무 앞에 산자가 붙은 이 산분꽃나무는 산에서 살기 때문에 산분꽃나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분꽃나무는 해발 보통 600m 이상의 고지대, 고산에서만 살고 있는 분꽃나무가 바로 이 산분꽃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꽃나무 앞에 산자가 붙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꽃나무하고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산분꽃나무가 어떤 나무이고 분꽃나무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분꽃나무의 꽃이 핀 모습을 보면 정말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고 아주 향기가 많이 날 것 같지만 이 분꽃나무 여기에 이름에 분꽃나무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분꽃나무 종류들은 향기가 아주 진하고 달콤한 향기가 아주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것이 이 산자를 뺀 분꽃나무 종류들이죠. 그래서 이 분꽃나무들은 향기가 아주 진한 데 비해서 이 앞에 산자가 붙은 이 산분꽃나무는 향기가 그리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향기가 진하지도 못하고 그리 좋지도 못한 향기가 솔솔 풍겨나기는 하지만은 향기가 멀리 퍼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향기가 별 볼품이 없지만은 꽃의 모습은 역시 분꽃나무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꽃이 피는 모습은 분꽃나무하고 같이 이렇게 분꽃나무처럼 우산 모양의 작은 모임 꽃차례, 취사나서라고 하는 이러한 취사나서의 작은 모임 꽃차례에 꽃이 피게 되는데 여기에서 취사나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꽃자루가 여기 이렇게 올라오고 꽃자루 끝에 이렇게 세 개의 꽃이 달리는 것을 취사나서 작은 모임 꽃차례라고 하는데 이 세 개의 꽃이 피는 중에서도 가운데에 있는 꽃이 제일 먼저 피고 양쪽의 꽃이 나중에 피는 것을 취산하서 작은 모임 꽃차례, 이렇게 작은 모임 꽃차례라고 하는데 이러한 꽃차례의 크기가 꽃차례 전체의 지름이 4에서 5cm 정도 되는 이러한 꽃차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꽃차례 크기나 꽃이 달리는 순서는 이 분꽃나무나 이 산분꽃나무나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면 꽃이 아주 하얀 순백색의 이런 화관, 꽃뿌리 통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얀색의 꽃뿌리 통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전체가 통꽃입니다. 나팔꽃이나 분꽃처럼 이 부분이 아랫부분이 다 달라붙어 있는 나팔꽃처럼 달라붙어 있는 통꽃이고 이렇게 갈라진 조각은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꽃뿌리 조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꽃뿌리 화관, 한자로는 화관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뿌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보면은 이 꽃뿌리 조각이 이렇게 5개가 있고 꽃뿌리 조각 안쪽에 이 연한 초록색의 암술머리하고 암술태, 씨방 부분이 살짝 보이는데 여기에서 5개의 하얀색의 수술대가 이렇게 5개가 올라오죠. 이렇게 5개의 수술대가 올라오는데 수술대 끝에는 노란색의 꽃밥이 이렇게 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아주 예쁜 꽃을 피게 되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들은 아까 꽃뿌리 화관이라고 했는데 꽃뿌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화관의 통부다, 화관통이다 하는데 우리말로는 꽃뿌리 통부라고 합니다. 이 꽃뿌리 통부의 길이가 아주 짧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꽃뿌리 통부의 길이가 짧으면은 산분꽃나무, 이렇게 산분꽃나무인데 비해서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이 보통 산자를 뺀 분꽃나무, 이 분꽃나무는 꽃뿌리 통부의 길이가 이렇게 깁니다. 꽃뿌리 통부의 길이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았던 산분꽃나무에 비해서는 꽃뿌리 통부의 길이가 길다 하면은
이게 분꽃나무이고 꽃뿌리 통부의 길이가 아주 짧아서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면은 이러한 형태로 보이면 이것은 분꽃나무 앞에 산자를 붙여야죠. 그래서 산분꽃나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이 초록색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꽃받침 조각이죠. 꽃받침 조각이 있고 꽃받침 조각의 아래쪽에 초록색에 이러한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있습니다. 씨방이 있고 여기 하얀색의 이런 뭐가 보이는데 이것을 우리는 한자로 포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사계라고 합니다. 이런 꽃사계가 이 씨방을 그러니까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을 감싸고 보호하고 있는 거죠. 보호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꽃을 피는데 여기에 보면은 씨방이 있고 이렇게 씨방에 털이 없거나 여기에 보면은 별 모양의 털이 몇 개가 약간 보이죠. 이렇게 드물게 별 모양의 털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분꽃나무입니다. 이러한 산분꽃나무는 꽃이 피었을 때 보면 향기가 별로 없지만은 꽃의 모양은 아주 아름다운 이러한 형태의 꽃을 피우는 것이 산분꽃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산분꽃나무는 잎을 보면은 잎에서 이렇게 잎이 아주 예쁘죠. 이렇게 달걀 모양의 난형, 요 난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말로는 달걀꼬리라고 합니다. 이런 넓은 달걀 모양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잎 가장자리는 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톱니들이 잘잘한 톱니들이 이렇게 쭉 고르게 나 있죠. 아주 고르게 나 있는 이러한 형태로 톱니가 고르게 나 있으면은 산분꽃나무라고 하고 거기에 비해서 이 분꽃나무는 요건 분꽃나무인데 분꽃나무의 가장자리의 톱니를 보면은 가장자리의 톱니가 이렇게 아주 둔하게 얇게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뾰족하게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깊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톱니가 아주 불규칙하게 있는 것이 분꽃나무죠. 거기에 비해서 산분꽃나무는 톱니가 아주 가지런하게 얌전하게 가지런하게 예쁘게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분꽃나무 앞에 산자를 붙여서 산분꽃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잎 뒷면에 털을 보면은 요 털들이 요거 지금 잎 뒷면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비대칭이죠. 여기하고 여기가 같은 잎 뒷면인데 이쪽이 올라가고 여기는 아래로 내려와서 비대칭인 상태로 되는데 이러한 것을 짝꿍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칭으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털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많이 있는 이런 털을 우리는 한자로 별성자를 써서 성모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모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별 모양의 털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게 이제 산분꽃나무였는데 여기에 비해서 분꽃나무를 보면 분꽃나무의 잎 뒷면의 털은 별 모양의 털이 이거보다 더 많았죠. 더 많고 촘촘하게 많이 있고 별 모양의 털이 뚜렷한 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별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분꽃나무인데 이 분꽃나무의 잎 뒷면의 털이 별 모양인데 어린 가지의 털도 보면 별 모양의 털이 아주 많이 달려 있죠. 이렇게 어린 가지에도 별 모양의 털이 많이 있는 이러한 형태의 별 모양의 털을 하고 있는 것이 분꽃나무였는데 반해서 이 산분꽃나무는 잎 뒷면의 털이 별 모양의 털이지만 조금 전에 보았던 분꽃나무에 비해서는 좀 별 모양의 털의 숫자가 좀 적은 듯이 보이고 뒤에도 보면은 어린 가지에 별 모양의 털이 이렇게 촘촘하게 많이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은 같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열매를 보면 이 꽃이 피었을 때 이 꽃은 여기 보면은 암술머리가 있고 아래 씨방 부분이 있고 밑씨 부분이 있고 여기 수술대도 있고 이러한 수술대도 있고 꽃밥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수술대는 수술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 암술은 암술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술과 암술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이런 꽃을 우리들은 쌍송꽃 한자로는 양성화라고 하죠. 이 양성화 꽃들은
꽃 하나하나가 모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많은 꽃들이 모두 다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걸 보면 열매가 많이 달리죠. 많이 달려서 이러한 모습으로 아주 예쁜 모양의 열매가 달리는데, 이 열매는 10월 달에 까맣게, 처음에는 여름에는 빨갛게 익기 시작을 하다가 가을에 10월 달이 되면은 이렇게 까만색으로 익게 됩니다. 까만색으로 익는데 이 열매는 핵과라고 합니다. 핵과, 한자로는 굳은 씨 열매. 한자로는 핵과고, 죄송합니다. 한자로는 핵과고 우리말로는 굳은 씨 열매라고 하는데, 이 핵과의 굳은 씨 열매의 대표적인 것이 복숭아입니다. 그래서 복숭아의 열매처럼 이 열매도, 산분꽃나무의 열매도 복숭아의 열매와 같은 구조를 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핵과, 굳은 씨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산분꽃나무의 열매도 복숭아의 열매처럼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 속에는 복숭아를 딱 깨물었을 때 얇은 열매 껍질 속에 과즙, 달콤한 과즙이 나오면서 열매살이 들어있죠. 마찬가지로 이 속에도 과즙이 들어있는 열매살이 있고, 열매살 속에는 씨앗이 들어있는데, 복숭아의 씨앗처럼 커다란 씨앗이 이 열매 하나에 씨앗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 씨앗이 아주 딱딱합니다. 딱딱하고 단단하다 해서 이러한 씨가 들어있는 열매를 우리는 씨가 단단하다 해서 굳은 씨 열매, 그래서 굳은 씨 열매, 핵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굳은 씨 열매를 맺게 되고, 요 겨울에 보면은 요 산분꽃나무의 겨울의 모습은 아주 예쁘죠. 예쁜데 요 겨울론의 모습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만세 부르는, 아기들이 만세 부르는 것 같은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요 양쪽으로 팔을 벌린 듯이 보이는 여기하고 여기는 바로 겨울눈, 동화, 잎이 될 부분입니다. 잎눈이라고 하죠. 잎눈, 여바라고 합니다. 이런 여바가 양쪽에 달려있고, 가운데는 꽃눈, 화아라고 하죠. 화아라고 하는 꽃눈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꽃눈은 나중에 이렇게 커다란 꽃이 될 부분이고, 요 옆에 있는 잎눈 두 개는, 겨울눈 두 개 잎눈은 잎이 될 부분이죠. 이러한 아주 예쁘고 재미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이러한 나무가 바로 산분꽃나무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